한국의 4.5세 전투기 KF-X에 탑재될 미사일이 유럽의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로 결정되면서 AIM-120에 의존한 일본 전투기보다 성능이 우위가 될 것이라는 미국 군사 전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웹진인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한국이 개발 중인 제4.5세대 전투기 KF-X가 유럽의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를 탑재함으로써 이미 사거리 300에서 400km 공대공 미사일을 보유한 러시아나 중국과의 미사일 사거리 간격을 좁히고 AIM-120에 의존했던 일본의 F-15J, F-2, F-35E에 대한 월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최신형 전투기 숫자에서 일본에 뒤떨어진다면서 한국이 장거리 미사일인 미티어 보유함으로 인해 일본의 무익성에 대항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전투기를 갖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유럽 항위 산업체 MBDA사는 지난 11월 22일 한국이 개발 중인 KF-X에 대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를 통합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죠. 이 계약에는 KF-X의 통합 작업 지원과 노하우, 이전, 각종 시험 장치의 공급이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MBDA사가 개발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는 기본적으로 유럽제 레이더에만 통합을 허용했고 실제로 한국보다 먼저 미티어 통합을 희망한 인도에는 통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면서 인도는 국산 전투기 태자주의 미티어 탑재를 희망했으나 탑재 레이더의 유럽산이 아니라 이스라엘 레이더를 채용했기 때문에 MBDA사는 태자주와 미티어의 통합을 허가하지 않고 결국 이스라엘제 공대공 미사일을 채용하게 되었다고 전했죠. 일각에서는 KF-X에 탑재되는 레이더는 한국의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국산 레이더여서 인도와 마찬가지로 미티어가 통합 허가될 리가 없었지만 한국의 최신형 레이더 개발에 스웨덴의 샤브사가 레이더 소프트웨어 개발에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미티어 통합 허가가 내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의 KF-X는 당초 미국 AIM-120이나 AIM-9을 탑재할 예정이었으나 KF-X로 통합하기 위한 무기 데이터 공개를 미국이 거부하자 AIM-120 대신 미티어를 AIM-9 대신 IRIS-T를 탑재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미티어는 사거리 최대 300km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고 IRIS-T는 사거리 35km의 열추적 공대공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미국의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한국의 KF-X가 AIM-120보다 3배 가까운 사거리를 가진다면서 KF-X가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보유에 성공한 것에 대해서 비유럽산 전투기에 통합된 최초의 전투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이 영국과 현재 미티어의 업그레이드 모델인 공대공 미사일 AAM-4B의 액티브 레이더 호밍 시커를 탑재한 신형 공대 미사일을 공동 개발 중이며 2023년도에 탑재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있어 일본도 차세대 전투기에 미티어를 탑재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KF-X 4.5세대, 5세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중단 없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하고 더불어 국산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특히 개발도 중요하지만 유럽과 미국, 이스라엘 방위산업 업체와 긴밀히 공동 개발에 참여해 미사일 핵심 기술을 하나둘씩 전수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유튜브 채널 KRTV 뉴스.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 요관심 표현해주세요. KF-X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재원 설명 자료에 따르면 이 전투기의 최대 추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이륙重量은 25,600kg이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1, 항속 거리는 2,900km다. 이 전투기는 최신 항전 장비와 능동주사 시위상 배열 레이더 및 최신 센서 등을 탑재할 뿐 아니라 고기동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카이 측 설명이다. 최대 탑재량이 7,700kg에 달하는 데다 기체 바닥과 날개에 10개의 파드가 설치돼 다수 다량의 무장이 가능하다. 카이 측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독일제 IRIS-T, 유럽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지상 정밀 폭격이 가능한 BLU-109 레이저 유도 폭탄 등의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무기 무장도 가능하다. 특히 저피탄 능력 강화를 위해 미티어 미사일 4발은 기체 내부에도 탑재할 수 있다. 카이 측은 설명자료에서 한국 공군 전력 유지 및 미래 전장 운용 능력을 갖춘 항공기로 향상된 생존 확률과 협동작전, 후속 지원 시스템, 공정호세 확보 및 지해상 정밀 타격 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공개된 KF-X 외형은 미국산 F-35E 스텔스 전투기와 비슷했다. 카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F-35A는 5세대 전투기에 속하지만 KF-X는 4.5세대 전투기라며 F-35E보다 운영 비용이 절반가량 적게 들고 기동 능력이 더욱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KF-X 운용 비용은 현재 공군의 F-15K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했다.
카이 측은 5세대 전투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저피터 능력에 대해서는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개발비만 총 8조 8,304억 원이 투입되는 KF-X 사업은 2016년 1월 개발이 시작돼 2018년 6월 기본 설계가 완료됐다. 현재 세부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세 설계가 마무리되고 부품 제작이 진행 중이다. CJ 1호기는 2021년 상반기에 출고된다. 이어 2022년 상반기 초도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KF-X는 부품 국산화 등을 고려해 초도 생산 물량은 일단 6대를 제작한다. 한국 공군이 스텔스 전투기 시대를 열었다. 5세대 스텔스기 전투기인 미국 로켓 마틴사의 F-35E가 29일 처음 한국에 도착하면서다. 그러나 전력화 행사를 놓고는 군 당국의 고민이 있다. 한미와 냉각기를 가지려는 북한이 스텔스기 도입에 반발 수위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공군이 미국에서 인수한 F-35E 2대가 이날 오후 2시 충북 청주 공군기지에 도착한다. 한국 공군이 도입기로 한 40대 중 7인도군이다. 미측 조종사가 조종관을 잡은 이들 스텔스기는 지난 24일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로크 공군기지에서 출발해 공중 급유를 받으며 운반됐다. 군 관계자는 운송까지는 미 공군이 맡는다며 이날 들어오는 기체의 대극마크 도장 부분에 미 공군 마크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건 미 공군 조종사가 조종하는 항공기엔 위선직물이 부착돼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공군은 지난해 3월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있는 로켓 마틴사 최종 조립 공장에서 F-35E 1호 출고식을 가졌고 같은 해 말까지 6대를 현지에서 인수했다. 2014년 약 7조 4천억 원을 들여 F-35E 40대를 미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 판매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한 한국은 2021년까지 이를 모두 전력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공군은 스텔스기 도입 일정에 맞춰 준비를 착실히 진행했다. 2017년 말부터 한국 공군 조종사들이 미국으로 파견돼 비행 훈련을 받고 있고 지난해 7월에는 루크 기지에서 처음으로 단독 비행 훈련을 했다. 군 관계자는 훈련받은 공군 조종사들은 스텔스기가 본격 전력화하는 새에서 5월부터 한국에서 스텔스기를 조종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F-35E 도입으로 한국은 아시아에서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 스텔스기 보유국이 됐다. 전 세계로 범위를 넓히면 미국,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호주, 일본, 중국에 이어 9번째로 본토에 자국 스텔스기를 보유한 나라가 됐다. 스텔스기는 레이더에서 작은 벌레 정도 크기로 탐지된다. 레이더를 무력화해 적 후방에 깊숙이 침투한 뒤 타격이 가능하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 항속거리가 2200km에 이르는 데다 8톤 이상의 미사일과 정밀유도 폭탄 등을 장착하고 있어 공격력도 뛰어나다. 북한의 핵유협은 물론 최근 스텔스기 전력에 공을 들이는 중국과 일본에도 견제 효과가 기대된다. 일본은 이미 지난해 F-35E를 첫 시즌 배치했고 2020년까지 F-35E 총 42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중국은 지난해 2월 자체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 Je-20을 삼둥반도에 배치했다. 역사적인 스텔스기 도입이지만 군 당국은 도입 행사와 전력화 행사는 향후 일정을 놓기 기조로 진행할 방침이다. 북미 냉각기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한국 입장에선 북한 반발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스텔스기의 경우 북한의 방공망을 뚫고 평양의 주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로 꼽힌다. 지난해 3월 1호기 출고식에서도 북한은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스텔스기 도입을 반민족적 범죄 행위라고 비난했다. 군 당국은 출고식을 국방부 장관과 차관이 불참하는 로키 행사로 진행하려다가 국내는 물론 미국 내 비판 여론에 서주석 차관의 참석을 뒤늦게 결정하기도 했다. 이날 도입 행사도 청주 공군기지 비행단장 주관으로 열렸고 공군 참모총장은 다른 일정을 겸해 자리를 함께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공군 관계자는 당초 공군 참모총장이 참석하기로 한 청주기지의 전력화 현장 점검이 지난 27일에서 오늘로 연기됐다며 자연스럽게 오늘 도입 행사에 공군 참모총장이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력화 행사는 5월쯤 장관 주재의 내부 행사로 열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통령의 참석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지난 1월 30일 공중급유기 KC-330 전력화 행사와 비슷한 기조다. 한 예비역 장성은 F-35A는 7조 원의 예산이나 의미, 배치까지의 과정을 감안하면 전력화 행사가 대규모로 진행될 만하다며 대외 정세는 이해하지만 소규모 행사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